신비888님, 외로운 투자자님, 장기로 가자님, 데딩크님, 파랑새의 꿈님, 골든님, 주식국가대표님, 왕개미님, 필사랑님, 골든바님, 리치아빠님, 완두콩님, 부자공부님, 리치맘님, 초록공간님, 포그라미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마 오늘은 다른 방송에도 오늘은 방송을 안 하려고 하겠죠. 오늘 폭락을 또 많이 맞아가지고 예. 아난티를 손절했어요. 아난티는 살 종목이 아닌데 예. 벌써 짐노조스가 나와가지고 아난티 얘기 엄청 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팔려고 IR을 잘 했을 수도 있잖아. 가슴이 아파요. 자, 그러면 오늘은 힘든 종목도 같이 분석해 가면서 또 어떤 시장을 좀 대응이 될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 스케줄이 있는데 그죠? 스케줄이 있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 투자자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뭐 1시간 정도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1시간 동안 그래도 같이 시장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한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힘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투자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늘 같은 날은 나 혼자 조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모여있는 공간에서 그래도 시장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돌발악재예요. 예. 뭐 돌발악재가 나와서 되지 뭐 시장이 뭐 작년 10월 달처럼 계속 쭉쭉쭉 빠지면서 추세가 막 하향 추세로 간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잘 가다가 아침에 잘 가다가 한 번에 빵 맞았죠. 예. 그게 조금 이제 악재로 좀 나왔다는 거.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야, 그럼 박수 한번 치고 가야지. 좀 기 좀 올려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신비님 오늘 처음 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데딩님? 아까 필명 뭐예요? 데딩크님. 예. 히딩크가 아니라 데딩크님이 처음 오셨네요. 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7번 눌러보시고 환희의 박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팠던 부분들은 조금 해소시키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종목들이 다 파래. 야, 간만이죠? 거의 10월달 말에 30일 기점으로 약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맞죠? 4개월 정도의 아주 그냥 큰 폭락을 맞았습니다. 예, 폭락 맞았고. 일요일에 강의 들었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 결렬이 나버렸어요. 결렬이 났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숨김없이 충분하게 이야기해라 했던 부분인데 맞죠? 다른 것도 또 핵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인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북한에 대한 체제 부분들을 해제에 대한 부분을 해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측에서는 지금까지 들였던 공이나 시간과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없애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에 대한 것들이 결렬이 밝혀야 됐다는 거. 예. 그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측에서 대놓고 어떻게 보면 뭐 밑장 빼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대놓고 부분들. 그래서 협상 부분이 지금 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실망스러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호장이 갑작스럽게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변했죠. 맞죠? 파란색으로 변했던 부분인데 파란색으로 변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 그래서 다들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는 아프기도 아플 겁니다. 예. 아까 방금 얘기하신
뭐 저기 아난티라는 종목. 예. 근데 아난티라는 종목은 사실상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매번 얘기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예.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에 대한 이유가 뭐가 나왔냐면은 짐 노조스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갖고 투자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왔을 때 부분들 그게 다시 주가가 폭락을 맞았던 부분이지. 맞죠? 요 라인들이 지금 힘겹게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정 파동을 좀 받아냈습니다. 받았던 부분이고, 오늘은 뭐 손절했다. 뭐 손절했다면은 그만큼의 또 아픔은 또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위에서 단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여기 단기 고점에서 사시면 전부 다 조정 파동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조정받았어요. 특히나 뭐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거는 벌써 장 초반부터 주가가 갭 하락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장의 힘에 대한 강도가 좀 더 약세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주가가 조금 상승했죠. 그리고 좀 이뻤죠. 그리고 내 마음도 조금은 회복세로 가져갔는데 오늘 주가에 대한 파동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실망감과 또는 힘 빠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나요? 오늘 힘 빠졌어요 많이? 또는 두려웠습니까? 나는 힘 빠지고 좀 많이 두려웠다 하시는 분 1번 눌러보세요. 그래도 나는 10월달 30일날 이 과정을 지나가서 그래도 받을만 했다 2번. 받을만 했다. 그래도 2번이 맞네요. 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내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공이. 그렇지. 이 정도 충격 가지고. 아니, 처음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충격 파동이 확 크게 들어올 때 아프다고 이게. 그러니까 신비님은 좀 아픈 거잖아 지금. 그래도 이 과정에서 견뎠던 부분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내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팠던 시절은 사실상 여기가 제일 아팠어요. 그렇죠?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의 사실상 뭐 결렬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의 부분에서 결국은 신용 규모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봐야 돼요. 단기간에 신용 규모가 맞죠? 우리가 쭉쭉쭉 빠졌을 때는 거의 8조 후반대 10월 달에 이제 왔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거의 뭐 1주 이상 올라갔던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는 거죠. 요 근래 들어와서는 10조 3,900억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소 시장에 대한 신용 규모와 코스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증가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신용 규모도 지금 단기간 올라온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부분들, 즉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뭐 많은 부분을 좀 버블이라는 것을 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랬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지금 투자자별에서 보면 전부 다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오늘의 이제 수급 현황 부분입니다. 수급 현황 부분인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매도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외국인이 뭐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시장을 막 무너뜨렸다.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전기전자 부분에서는 많이 팔았어요. 팔았던 부분이지만 다른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적용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좀 돌바락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항상 우리나라는 이 북한에 대한 리스크,
북한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갖고 있어요. 뭐 포를 쏘든 또는 뭐 핵 개발을 하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2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부분들에서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마 나올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서도 매번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일어났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저평가에 대한 종목들이 좀 더 싸졌던 그러한 역할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건이나 뭐 시장이 굉장히 나빠서 그러면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또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은 자리라면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자리죠. 근데 오늘은 전부 다 전체 시장이 단체로 다 이렇게 쭉 내리면서 두들겨 맞은 자리들입니다. 두들겨 맞은 자리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평가한다면은 하락 부분에서 좀 멈추는 자리가 온다면은 투자로서 다시 또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 오늘 신용 규모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예. 신용 규모는 아마 3월 달에 와서는 점차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더 줄어들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달 말을 안타깝게도 2월 달 말에 대한 월봉을 양봉으로 크게 만들지 못하고 그렇죠? 크게 만들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단기간에 조금 아쉽다라는 거. 네, 해피스마일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다.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맞죠? 네, 믿음을 갖고 있냐 없냐에 대한 파동을 좀 더 생각해 보자. 지금은 실적 시즌에서 좀 더 가치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매번 쏟아지는 자리. 아이고 이때는 진짜 너무 아팠지 아주 그냥. 예. 아까 우리 고차님 관성님도 오셨는데 예. 고차님들은 요 부분들을 다 지나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갔나 라는 생각이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파동에서는 뭐 대형주도 나오고 또는 중형주도 나오고 소형주도 나왔습니다. 소형주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조정이 지금 오늘 들어와서 미운 놈이 됐지만 앞전에 뭐 KCTC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바닥에서 매번 이렇게 샀잖아요 이거. 전부 다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나오다가 다시 재차 강하게 누르죠. 맞죠? 눌렀다가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까지 이렇게 쫙 빠지는 자리 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지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사실상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자리들이에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자리지만은 누군가는 다시 재차 매수를 해 나간다는 거죠. 이만큼 빠지면 어떻게 참아내 이거? 대등키님, 이거 이만큼 빠지면 못 참아내지. 맞죠? 진짜 후덜덜이에요. 쫙 빠진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빠지는 거야. 내가 매수했던 종목이 한 달 내내 빠져봐. 그렇죠?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조정 부분들이 자꾸 대기면은 심리적 압박이 오는 거죠. 압박. 심리적 압박이 계속 오면은 이제 반등이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 마지막에 지지는 자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형주들은 이런 V자가 더 많이 나와요. 만약에 이번에도 많이 조정을 했던 종목들, 즉 실적은 좋은데 과매도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또 다시 V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잘 챙겨보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맞았던 종목 부분에서는 좀 더 반대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한 이유 부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종목들은 뭐 성장성으로 보고, 또는 어떤 종목들은 가치성을 보고 자산을 보고 투자했던 부분이죠. 그랬던 부분인데 상당하게 그런 것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들이 오늘도 또 진행됐으니까, 과매도된 종목들은 좀 더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지금은 분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수가 매번 얘기하는 이런 시장에 대한 뭐 분석 부분들을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주가가 빠지면 투자자들은 다들 힘을 빠져요. 투자자들의 기운이 빠진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손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 부분들. 근데 그 손실 부분들, 손실 부분에서 내가 투자한 이유의 부분들 분명하다면, 이유가 분명하고 아직까지 성장성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렇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단 돈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잘못 본 게 있는지, 잘못 본 게 있는데 주가가 싸다 해서 나는 그냥 물타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타기는 할 때도 있지만, 지금같이 폭락 부분에서 갑자기 나왔을 때 돌발악재를 했을 때는 물타기 부분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 그래야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용기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용기에 대한 부분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분석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부분들을 오랫동안 봐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이유에 대한 분명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이라도 부자빠니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변화도 됩니다. 만약에 고점에서 많이 사는 그러한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만 봐왔다면 조금 마음의 변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정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바꿔 나가세요. 그래야 좀 더 뭐 계좌가 바뀌든 투자의 마음이 좀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무료 방송에 대한 부분도 강의 중에서도 굉장히 마음 공부도 있고 많잖아요. 맞죠? 오늘같이 주가가 빠지면 다들 이 뭐야? 또는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다고. 계시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이 구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 또는 신용 규모를 쓰면서 내 돈이 아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 이제 불편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져야 시장은 정상화돼서 기업들이 정상을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힘듭니다. 아까 보니까 아난티를 사는 거 보니까 계속 당할 것 같은 종목들만 사서 그래요. 계속 당할 것 같은 종목들만 사잖아.
그리고 내가 보는 종목들은 다 그러한 것들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재료 부분들 이야기 나오는 것들만. 그러니까 맨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돈으로 하면은 이런 거는 근데 손절해야지. 이런 것들은 위에서 나올 때는 손절한 부분 잘했어요. 네, 만경님 어서 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에 대한 것들이 나왔을 때 오늘같이 과거같이 이제 아팠던 종목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눈 감고 귀 막고 합니다. 필명대로 진짜 외로운 투자처럼 하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할 때 담았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앞전까지 이제 싹이 좀 피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후반부에 좀 담았던 부분들이 좀 종목들이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던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다 이제 소형주 올라왔어요. 소형주. 이번에 3월 달까지는 소형주에 대한 부분이 실적 발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역할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진행될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지나간 계좌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 거예요. 과연 그때도 시장이 얼만큼 뭐 힘들었는지 또는 아팠는지를 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번 장에 이제 계좌를 앞에서 만들었던 부분들 한번 보면 첫 번째 종목 여기 TBC 올라와 있죠. TBC가 이제 가격이 674원입니다. 674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종목 공부도 하면서 과연 어떤 국면에서 좀 공략해야 되는가. 674원 어디냐? 여기네요. 여기 근처에 샀어요. 여기서 여름장에. 근데 주가가 진짜 이렇게 빠져버렸어. 진짜 손절하고 싶죠. 뭐 오늘 장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었던 뭐 자산이나, 그렇죠?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결국은 자기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던 그 시점에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 자리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리먼 사태 때 그랬어요. 리먼 사태 때도 종목들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과매도가 된 종목들은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데 손절하신 분들은 그냥 넉넉히 보는 거예요. 물론 손절하고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투자자가 주가 빠지면서 손절해가지고 그 종목이 다시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고수죠. 진짜 고수예요. 그건.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게 쉽게 잘 돼요? 잘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잘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손절했는데 주가가 팍 올라간 데서 오케이 나 손절했지? 또 사야지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또 보고 또 산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TBC는 얘가 봐요. 다른 분들은 뭐 동전주 부분들은 전부 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뭐 부채나 이런 것들은 보통 뭐 100% 넘어가는 부채율보다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산은 최소한의 뭐 1000원에 대한 가치가 있고 1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0 아까 74원이죠. 600원대는 주가가 싸다는 거지. 그죠? 싸다는 거. 그리고 600원짜리가
배당을 배당을 오늘 배당 결정 나왔네요. 10원 주네요. 10원. 배당은 작지만 그래도 배당을 계속 꾸준하게 주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분석의 하나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지금 한 5년 연속 배당을 줬으니까. TBC는 지금 보니까 잘 봐요. 이건 TBC의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연간 재무제표인데 TBC가 여기 이제 배당이에요. 아이고 20원 정도 돼 있구나. 이야. 2013년에 12월 때 20원 줬어. 20원. 600원짜리가 20원 배당 주면은 잘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20원 주면. 그래서 20원, 15원, 15원, 10원씩 줬네요. 이번에도 뭐 10원이네요. 네, 행복바라기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갔던 겁니다. 근데 동전주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들이 전부 다 어때요? 적자가 나지 않았죠. 맞죠?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고. 근데 여기 이제 뒤에서 뭐 황교안 씨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좀 더 급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신용 규모를 조금 끌어올리는 또 작용을 한 것도 맞아요. 그렇죠? 작용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TBC 했고요. 그다음에 파워로이스. 여러분에게 많이 공개했던 파워로이스. 파워로이스는 뭐 하는 기업이죠? 파워로이스는 휴대폰의 카메라죠, 카메라. 그렇죠? 파워로이스는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뭐 부품 시대하면서 뭐 갤럭시 S10이 앞으로 뭐 카메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멀티 카메라 한다. 뭐 이게 나왔죠. 이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부분들이 매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올 때가 이제 급등이 나올 때죠. 그래서 항상 그 전에 매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파동이다. 중요한 파동이라는 거. 요거 등락 파동 보면은 뭐 오늘의 조정은 뭐 크게 뭐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양봉에 대한 것들도 잘 나왔죠. 아이고 골든타임 어서 오세요. 양봉의 과정들도 잘 나왔어.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어. 뚝. 이렇게 하나씩 가면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JRP 종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했는데 그 추세에 대한 타이밍이나 종목들의 힘을 보면 많은 일들이 보여져요. 이렇게. 기쁨이님, 용두목님 어서와요. 이런 흐름들이 많이 소형주에는 나온다는 거지. 네, 양문권님 어서와요. 오늘은 8시 반부터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시작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세요. 과연 나는 어떠한 국면에서 투자를 하고 좀 더 보유를 해 나갈까. 네, 뿡뿡이 아빠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더 분석력을 좀 키우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좀 더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보면은 파로익스 같은 경우에는 5,285원이 평단가죠. 예. 5,280원, 5,280원. 그러니까 거의 요 수준이라는 거지. 여기 하단부에서 우리는 사 나갔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나가면 좋아요. 네, 한솔우님 어서 와요. 양문권님은 지금 출근하십니까? 라디오 방송이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 내용 못 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미흡하다는 거. 그리고 숨겨놓았던 핵 부분들도 미국에서는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 뭐 놀랬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미국이 모를 일이 있나요? 뭐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비핵화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맞죠? 다 폐기할 건 폐기하고 다 얘기할 거 있는데 자기 카드는 싹 감추고 했던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지. 그렇죠? 큰 것 얻으려 실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일단 조정을 다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로 조정은 이미 다 받았던 부분이고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시장에 반영이 됐다면 이제 평소대로 맞죠? 평소대로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은 것들은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고 만약에 실적에 대한 저하가 되면 업황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적 부분이죠. 사실적 부분이니까 이미 뭐 된 거 우리가 뭐 욕한다고 돌아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는 시장에 더 집중을 하지만 좀 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래서 아까 좀 더 두렵거나 힘든 분 있으십니까? 하니까 그래도 한 분 빼고 다 거의 다 2분을 눌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주식 투자는 이 내 자신에 대한 마음, 흔들리는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 되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아까 계좌 나왔던 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다 힘들었죠. 그 구간들을 다 이겨낸다는 것은. 그 다음에 KCT도 있네요. 오늘 이제 KT 이제 앞에서 매도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또 한 번씩 또 끊어 나가면서 또 가는 부분이고. 그렇죠? 매도도 하면서 또 진행되는 거죠. 편안한 부장님도 마찬가지. 대우품도 이번에 많이 했죠. 이번에 동관에서도 어떻게 위에서 매도했던 부분들까지 거의 61% 가까이 나왔네요. 아마 뒤에는 좀 더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아우 근데 대우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우품도 보면은 얘는 오늘 근데 크게 안 맞았네요. 뭐 대북주 파동을 안 타서 그런지 그렇게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덜 맞았습니다. 덜 맞았던 부분인데 대북주 부분들이나 또는 뭐 다른 수소차 얘기 부분들 이런 약간의 좀 인기를 좀 탄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아.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고통이에요. 고통의 부분. 고통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또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일찍 사신 분들은 1,500원대 샀으니까 오늘같이 조정을 많이 받은 날 샀겠죠. 조정을 빡 받을 때. 빡 받고 옆으로 좀 더 조정을 하면서 횡보할 때. 횡보할 때가 사실상 좋은 자리들이에요. 오늘도 VIP 분들에게는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잡기에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도 바닥인가 싶어서 매수했는데 좀 더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치고 나가는 자리에 대한 뭐 첫 번째 바닥이라든지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이 나오는 것이 좀 더 시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좀 더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에 대한 바운딩을 친다. 근데 주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안 빠진다. 그러면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가가 안 빠진 이유는 뭘까? 그냥 안 빠지니까. 그거예요? 조정을 다 받았다. 좋습니다. 첫 번째, 조정을 다 받았다. 즉, 시장에서 악재 부분을 받아내면서 쏟아낼 것은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쏟아낼 것을 쏟아냈다. 즉, 어떻게 보면 오바이트가 다 나왔다는 거지. 쏟아낼 것을 다 쏟아냈다. 지금 저녁 식사 하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그 기업에 대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고평가 상태입니까? 저평가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가가 비쌉니까? 쌉니까? 싼 저평가 상태지. 맞죠? 저평가.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뭐예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덜 빠진다는 거지.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이유. 그게 이제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들은 싸게 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그랬어요. 사실상 뭐 매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지. 뭐 종합주가에서 보면은 오늘 뭐 요밖에 안 빠졌잖아요. 근데 물론 지수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예, 빠졌던 부분인데 빠졌던 분들은 이렇게 더 많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예. 여기도 팍팍 빠졌더라고요. 예. 이 가격은 무조건 매수다. 개미가 다 떨어졌다. 근데 개미는 개미들은 신용 투자자지. 신용 투자자. 신용도 쓰는 사람이 투자자라고 이름을 거르는 자체가 웃겨요. 맞죠? 예. 신용 쓰면서 투자자라고 얘기하나? 그죠? 근데 뭐 나오긴 나오니까 뭐. 신용 쓰는 자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지.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투기꾼이라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투기꾼. 어떤 사람 보니까 신용에 몰빵 칠 자리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하더라. 신용 몰빵을 그렇게 쉽게 치면 되나요? 예. 물론 뭐 재질이 보면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진짜 확신이 드는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생각해도 너무 과하게 빠졌다는 자리들. 사실상 10월 달에도 이 자리는 진짜 너무 과하게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단 1%라도 한번 전체 추천 종목들 한번 다 사보자라고 했던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근데 그 자리가 정확히 바닥에 나왔어요. 진짜 정확히 바닥 나왔어. 약간 이제 우연의 일치겠죠. 그래도 우리가 바닥권에서는 잡아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또 한 파스 정도는 계좌 부분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럼 또 조정 받고 좀 나왔던 부분이 하면 다시 또 바닥에 좀 잡아 나가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11월 달은 정말 안 좋았죠. 왜냐면 안 좋은 파동을 보면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좀 플러스를 봐야 여러분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기간별 집계를 보면은 거의 이제 3개월이면은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 그렇죠? 11월 달에는 시장에 저평가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팔아요?
그럼 개인들 5조 5천억 팔아버려. 5조 5천억 팔아버려. 그러니까 막 신용도 섞여 있을 것이고 막 많이 있죠. 맞죠? 예. 많이 섞여 있는 부분들. 그게 외국계 부분과 기관 투자자분들이 좀 사나간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가 많이 됐다는 거지. 그렇죠? 안타깝죠?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매수의 구간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폭락 부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 시장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그렇죠? 돌발 이야기에 대한 뉴스 부분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예.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주말에는 기업들 봐야 돼요. 예. 오늘 한수는 이제 한수는 다시 또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해서 이번 주는 바쁠 것 같아요. 예. 내일 또 3월 1일 3일절이죠. 금, 토, 일. 일요일에는 우리가 방송이 있으니까 요 일요일 날은 우리가 종목 브리핑 많이 할 거예요. 종목 브리핑 많이 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조금씩이라도 모아갈 겁니다.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현금이 없는데 못 사요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나는 현금이 없어서 사고 싶은 종목을 못 삽니다. 현금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은 종목을 못 사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가는 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비중을 줄인다. 어떻게 미치지? 아야, 스트레스, 모발 빠져. 아우 죽겠네. 아이 아파. 아니 아프지 그냥 뭐 맨날 아프죠. 안 그래요? 지금은 주식 투자 이덕화 씨가 주식 투자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할 때 내던 소리였습니다. 재미없었어요? 두 분만 웃으시네. 아유 오늘은 아주 그냥 웃음이 사라졌다야. 오늘 같은 날 못 웃겠어 아주 그냥. 오늘 같은 날 웃어야 진정한 승자지. 물건값 싸잖아요. 주가 싸잖아. 주가가 싼데 마음이 불편해. 아우 열받아. 맞죠? 투자자는 주가를 싸게 사려고 마음먹지만 마음이 편안하게 사면은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게 해야 주가가 쌀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편하면 살지. 다른 사람들 다 살 거 아니야 그냥 싸게. 다른 사람이 많이 몰리면 거기가 주가가 바닥인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두려운 부분들은 기회와 같이 온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주가가 싼 거는 기회예요. 근데 주가가 쌀 때는 항상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두렵게 와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주가를 싸게 사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어떻게? 좀 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겨내려면은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겠다 라는 기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 가격이면 합당한가? 만약에 이 기업이 2만원대면 나는 합당한가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내가 사거나 또는 팔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도가 힘든 거는 사실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그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다 라는 그 기준의 가격을 체크하고 있다면 물론 잔파동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이 지나서 이 과정까지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자입니다. 성공한 투자자. 지금 어떻게 보면 가는 길에서 상당히 좀 눌림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랐어. 현금이 없어. 어떻게 되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과 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종목을 사야 돼요. 그렇죠? 현금도 종목이란 말. 근데 만약에 C라는 종목을 사야 돼. 이거는 반드시 사야 돼. 누가 봐도 이 가격에는 너무 싸다. 또는 내가 가치 분석해서 이 가격을 나는 옛날부터 째려봤다. 아, 너무 높아서 못 샀네. 밑에 내려와서 샀다. 그렇죠? 부동산을 팔아 산다.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죠. 외로운 투자님, 부동산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부동산을 팔려면 또 부동산 사람 또 만나야 되죠. 또는 그 사람이 또 돈을 지불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하루아침에 안 되죠. 쉽지 않잖아.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제일 못난이 종목, 제일 힘들게 하는 종목, 그 종목들을 조금씩은 잘라서 현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이 기업은 오늘은 싸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좋은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면 좀 잘라서 손실나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좋은 놈을 사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 아하! 아주 좋은 팁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느낌 있어요? 내가 좋은 걸 갖기 위해서는 일부 조그마한 것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거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좋은 거를 갖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걸 조금 희생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음식을 한다 해도 음식을 만약에 먹고 싶은 거 해서 다 먹었어. 근데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으면 어떻게 돼? 탈나는 거죠, 이제. 느낌 아니까. 이걸 갖기 위해서는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또는 약간의 비울 수도 있어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또 분석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밑에 더 내려왔다. 기존의 것보다 더 좋다 하면 이거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 후보군들이 지금 많이 있어. 오늘 보니까 장 끝나고 보니까 후보군들이 많이 있네요. 아주 그냥 다 싸네 오늘은 뭐. 준비들 잘 하시고요. 두렵다고만 생각하면 내가 시장에서 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보다는 좀 더 이겨나가는 부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 말도 괜찮네요. 그렇게 했는데 제로섬이네요. 대신 종목이 좀 선정이 잘 돼야 되겠죠. 대든키님은 투자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투자 경력이 얼마나 돼요? 1년 차예요. 1년 차가 그걸 선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네. 지금까지 혼자 했으면 아니면 공부 좀 했습니까? 4달 지나니까 옵니다. 여기서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아까도 우리가 봤으면 전체 계좌 한 25% 올라왔잖아요. 25%. 종목 계좌가 아니라 전체 계좌예요. 전체 계좌 25% 올랐어. 외로운 투자님은 요 앞전에 좀 빠졌을 때 얼만큼 정도 많이 빠졌었어요? 퍼센테이지가 얼마 빠졌는데 좀 더 4달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 라는 거.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 이상이요? 그래요. 30% 이상을 좀 더 해보겠다는 분들. 잘했네요. 예. 이런 분들에게는 박수 나가야지. 이런 분들에게는 박수 나가야지. 30% 이상 마이너스 났던 부분들을 4달이 지나서 견뎌서 그래도 원금 회복이 되었다는 거. 잘했죠. 왜냐면 30% 전까지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래도 이겨서 갔잖아. 그럼 이건 박수 받을 만하죠. 그럼 저런 분들은 이 조정 받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진짜 시장이 이제 움직일 때 끝까지 이제 편승할 거 아니에요,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3000포인트 가도 손실 나는 사람은 손실 납니다. 손실 나는 사람은 손실 나는 거예요. 30포인트 가도 손실 나신 분은 손실 나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리먼 사태 맞고 진짜 큰 장이 왔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단타만 계속 하신 분들, 단타만 계속 하신 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손실 나버렸어.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보면 뭐 밑으로 쫙쫙 빠진 데 있죠, 여기. 이런 게 전부 다 포쏘쏘네. 포쏜 날, 그 다음에 북미에 대한 것들 이야기, 그리고 여기도 포쏜 날, 여기는 일본 지진 이런 것들, 연평행전 이런 것들, 연평도 사건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분. 그러니까 가다가 돌발악자로 팍팍 맞는 자리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발악지 부분이 나왔지만 시장이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냐 이거예요. 그렇죠? 일시적인 조정 부분이 있지만 무너지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가는 추세 부분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 추세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추세에 대한 방향성과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가치 있더라는 거. 이게 가장 오늘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면은 현금을 좀 더 늘려야 되고요. 나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투자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 현금이 문제가 되겠죠. 돈을 버는데 돈이 없네. 아주 그냥 지랄하고. 돈이 없어. 자,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재무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이 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시장에서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괜히 그냥 공부해라. 또는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면은, 스스로 시장에서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매수나 매도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나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 상식 부분이죠.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에 또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 나오니까 개별주나 또는 대북주들 위에서 많이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또 다 죽어나가. 한수 주변에도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공부하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공부 어떻게 해. 그냥 뭐 대충 매수했다가 한 2, 3% 올라가면은 그냥 팔고 가면 되지. 그게 그냥 주식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어떻게? 올바른 투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당하잖아요. 맨날 당하면서 아 이번에는 내가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그 얘기만 하잖아요. 복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복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란티도 마찬가지나요. 아란티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전부 다 나오는 거 종목을 사버렸잖아. 딥노스가 반 매겨줘요. 물론 그 사람이 투자한다고 해서 약간의 불시에 대한 부분들을 부추긴 건 맞죠. 그러면 수급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시장에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래 부분이 증가되고 그렇죠? 평소 거래량보다 많이 증가됐냐 안 됐냐 또는 관심을 받았냐 안 됐냐 또는 실적이 좋아졌냐 아니냐 가치가 있냐 없냐. 근데 진짜 강한 아닌티는 요만큼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서는 인정받았죠. 이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투자하면은 진짜 위험하다. 그렇죠? 위에서 투자하면 위험하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한수가 매번 좋든 나쁘든 어디서 사라 그래요. 이번 장은 어디에 사야 수익률이 높다? 바닥에서 꾸준히 사모아라.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놓으면 오늘같이 장이 빠지는 날도 행동할 수 있다. 장이 빠지면 행동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용기로 바뀌는 거죠. 용기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파워로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권을 계속 모았잖아. 그냥 주가가 빠져든 말든. 예? 단기간에 봐봐요. 양봉 2개 먹은 거 싹 다 뺏겨봐요. 기분 되게 나빠요. 아 짜증나. 근데 매수. 또 한 10% 올라갔어. 10%에 12% 올라갔어. 근데 또 빠졌어 이게. 아 짜증나. 여기 실적도 봐야 돼 이게. 하루 이렇게 빠졌다 말이야 이게. 이거 안 팔았거든요. 안 팔고 다 돌아왔어.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 1,000원이 빠져버렸어. 근데 다음날 또 맞을 것 같아. 장 때문에 엄청 세죠. 예. 근데 진짜 아침에는 음봉 맞았어요. 요날이 10월 30일입니다. 아까 지수가 바닥 칠 때. 요거 1% 샀잖아요. 기존에 2, 3% 사왔던 종목을 좀 더 1% 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과하게 맞은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아마 이번에도 너무 과하게 맞으면 1, 2, 3가 강하게 나온 종목 분명히 있어요. 잘 찾고 계좌에 담아놓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질문사항들. 없습니까? 오늘 진단은 의미가 없겠죠. 오늘 진단은 뭐 시장이 전부 다 빠졌기 때문에 뭐 기업이 나빠서 빠졌으면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맞죠? 기업 자체가 뭐 나빠져가지고 이걸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죠. 근데 오늘은 뭐 그냥 전부 다 맞았으니까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오늘 뭘 할까? 고채민들 예상 선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상 선물. 선물. 추천주 종목. 견디셔. 견디셔가 나왔습니다. 견디셔. 오늘은 뭐 전부 다 빠져서 견디셔. 견디셔 좀 잘 챙겨놓고요.
컨디션도 나쁘지 않게끔 잘 하십시오. 예, 잘 하시고. 대박이에요. 견디셔야지, 견디셔. 아우, 힘들고 지쳐도 이겨내야 되고요. 예, 울지 말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참으면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아시겠죠? 예, 한 방입니다. 견디셔. 주식 투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맨날 힘들고 우울하고 하면은 그 주식 투자 왜 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그냥. 그럼 인생이 피곤해. 인생이 피곤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뭔가의 시장에 대한 가치를 조금이라도 받은 분들은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고참인들은 맛을 안다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고참인들은 봐요. 지금 몇 년째 주정받는데 지금 아직까지 투자하고 있잖아요. 또. 한수가 여기서부터 나왔죠. 2014년 여기부터. 여기 엄청 컸어요. 조정받았죠. 크게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거는 거의 계좌가 굉장히 팍팍팍 들어올 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여기네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힘들게 좀 더 잘 해서 투자를 하자.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하고 갈 부분이니까요. 전부 다 추천주네. 예. 지난번에 유비케어를 한번 맞죠? 소개한 적 있죠. 유비케어는 뭐 어떤 관련주도 아니고 요번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 헬스케어 부분에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 투자로 가장 적합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20일까지 오게 된다면은 매수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4,770원이네요. 예, 20일 근처. 예. 그 근처에서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지금 싼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가시 종목들. 그렇죠? 예, 가시 종목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들도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예. 근데 현대차도 보니까 좀 덜 빠지던데. 예. 현대차. 지난번에 뭐 저기 추천 주방에 올려놨죠? 올려놨던 부분들 그런 것도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만한 종목들은 여기서 언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수소차 관련해서 좀 다시 재차 주가 많이 빠진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부분들이 많이 눌렸으면 결국은 수소차 관련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 부분들, 제약주 부분들도 오늘까지 좋았죠. 제약주 부분이 다음 타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순환매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했어요. 어디 갔어? 순환매 부분들. 여기 있죠. 맞죠? 지난번에 수소차 대우품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그 다음에 대북 부분들. 이번 나왔죠. 대선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주 부분이 좀 든 나왔어요. 그리고 게임주 요즘에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순환매 랠리 해서 하나씩 갈 때마다 거기 길목에서 바닥에서 잡아나가요. 그래서 아까 아난티나 이상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와서 공부하세요. 지금 아난티 투자할 때가 아니야. 대북이 나온다 해도 아난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해되시면 1번 새로운 종목에 새롭게 포트를 짜라. 오케이. 기쁜이님 질문 드렸습니다. 어디요? 질문이요? 볼까요? 2017년도에 대규모 흑자 전환한 종목은 2018년 실적 발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무슨 뜻이지? 만약 2017년도에 대규모 흑자 전환을 안 했는데 2018년 실적 발표가 없다. 이 실적의 발표 안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실적 발표를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그거는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 뭐 정지를 하든 아니면은 그 기간이 있어요. 실적을 발표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발표가 없다는 것은 발표를 만약에
안 했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이 있다는 거지 뭐. 어떤 종목인데요? 종목이 어떤 종목인데 그래요? 기쁨이님 어떤 종목입니까? 발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분기 실적은 45일, 그렇죠? 기말 실적은 90일. 그러니까 사업보고서 부분 나올 때는 90일분 나오는 거지. 자, 오케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